이 쌀이 상당히 다른 쌀들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네. 쌀이기에 일반 쌀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효과, 기능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지금 구독자분께서요, 현미와 이 일반적인 현미와 이 가원 쌀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다른 네. 현미에 없는 성분이 있다는 게 궁금하네요. 이런 이야기를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좋은 질문이신 것 네. 같습니다. 우선은 일반 현미와 좀 차이점은 뭐냐면은요. 예. 지금 시장에서 파는 현미는 오분도미예요. 정확하게는 오분도라 하면 뭘 말을? 5번을 깎았다는 아, 얘기죠. 예, 예. 많이 깎았다. 네. 그 깎는 그 기계는 지금 전 세계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일본식 도정기인데요. 예. 도정기에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이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이제 생현미를 이렇게 이제는 도정을 하게 되거든요. 예. 물론 생현미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미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예. 이걸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아무래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한 네. 3분 아, 예, 정도. 예, 예. 네. 그러면은 현미의 종류부터 잠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예. 도정을 전혀 안 하고 예. 왕겨만 벗긴 게 있습니다. 예. 왕겨만 고무롤러로 이렇게 롤러들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왕겨 즉 나락 벼라고 그러죠. 벼가 들어가면은 고무롤러에 의해서 왕겨가 벗겨집니다. 그거를 현미 가공이라고 불러요. 그건 도정이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미가 나옵니다. 그 아. 생현미라고도 부르고요. 아, 예. 도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영분도미라고도 부르고요. 예. 그냥 일반적으로 현미라고도 부르고 또는 음. 원미라고 원래 그냥 쌀이다 원미라고도 부릅니다.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예. 그냥 편의상 저는 여기서 생현미 또는 원미라고 좀 말씀을 부를게요. 예. 그러면 이 생현미를 먹을 수 있느냐? 예. 네, 먹기에는 참 고역스럽습니다. 생현미를 음. 생식하시는 분들 드시는 유튜브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황성수 박사님도 200번 씹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어. 실제로 검색해 보시면은 황성수 박사님 하고서는 현미 그 생현미 먹는 그 동영상 이렇게 하면은 나오는데 1시간 반짜리예요. 그 유튜브가. 예. 먹는데 밥 한 끼당 1시간 반씩 먹어요. 아. 삼시세끼 그렇게 다 먹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으니까 다 그렇게 드신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먹고 있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는 그 단점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우선은 그 생현미가 하나 있다. 예, 현재 우리 생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먹는 거 예. 원미. 두 번째는 너무 이제는 먹기 힘든데 요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고 이제는 깝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 이 미강층은 벗겨지고 몸통은 하얀데 위에는 노란 꽃갈 모자 쓴 것처럼 그런 쌀눈이 쌀이 있어요. 쌀눈이 쌀. 예. 그럼 미강층은 다 벗겨졌으니까 사실은 현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영양이 무려 30%나 없어진 거예요. 아.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번 도정할 때. 예. 한 번 도정할 때마다 영양분은 10%씩 아. 없어집니다. 아. 우리는 1%라도 더 먹으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0.1% 진짜 1%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데 아픈 예. 분들은 예. 10%나 이게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가혹한 거고 너무나 이거는 손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무려 30%가 없어진 거니까 하얀 몸뚱이만 남습니다. 백미에 그러면 그거 그래도 쌀로는 살아 있지 않느냐? 쌀론 살아 있어도 무려 30%가 날라갔고 더 중요한 건 요거는 꼭 명심하십시오. 미강층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아주 중요한 영양분들이 주로 미강층에 또 몰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미강층을 전부 다 없앴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쌀눈만 살리면 안 된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생현미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번 깎은 쌀눈이 쌀도 이건 현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5번 깎은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파는 현미라고 하는 건데 새카맣습니다. 그러면 영양가 많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5번 깎았으면 50%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새카마냐? 이게 다 영양가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왜 저게 새카매졌는지. 모든 쌀들은 이제 상하지 말라고 유통 과정에서 상하지 말라고 열 처리를 합니다. 그때 바로 이 현미가 5분도민인데 열 처리를 조금 세게 합니다. 왜? 영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곰팡이 타기가 쉽고요. 벌레 먹기가 쉽기 때문에 열 처리를 조금 더 세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즉 태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도 기름 같은 거 보면은 튀김집 그 닭 튀기는 데 있잖아요. 치킨집. 예, 아침에는 맑은 기름 넣으니까 얼마나 맑아요? 예. 그런데 그걸 하루 종일 쓰면 저녁 때쯤 되면은 기름이 새카매집니다. 그렇죠. 네, 그럼 맑은 기름도 그냥 한 통씩 이런 것도 그렇게 되는데 쌀 한 톨에는 그거 묻어 있어야 얼마나 묻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뜨거운 열로다가 막 지져대니까 색깔이 새카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네, 우리가 건강이 중요한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저렇게 탄화라고 합니다. 카보나이제이션. 탄화된 수처럼 변해버린 저 새카만 현미. 지금 시장에서 파는 시장 현미는 영양가도 절반밖에 없고 50%. 그럼 옛날에는 왜 그거 왜 먹으라고 그랬냐? 애기들 막 때려서라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제품들이 안 나왔을 때 얘기고요. 예. 그때는 백미는 그럼 얼마냐? 영양가 5%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5%냐? 사실상 탄수화물 덩어리 위에는 다른 영양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방도 있고 비타민도 약간은 묻어 있고 미네랄도 조금 묻어 있지만은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라는 것은 세계 공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할게요. 생현미 100%짜리가 있죠. 그러나 너무 질겨서 지금 못 먹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껍질이 붙어 있어서 그래. 미강 껍질, 즉 두 글자로 미각이라는 것에 바로 거기에는 독소도 있습니다. 질기고 맛도 없고 독소는 뭐냐면은 소화 불량을 일으키는 렉틴이라는 물질인데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현미 이걸 먹으면은 속이 거북합니다. 독소를 먹고 있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 농약도 같이 먹습니다. 무슨 소리냐? 유기농인데 유기농도 농약이 나왔다는 거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사실이에요. 농약을 할 때 그냥 막 드론으로 막 뿌리고 비행기로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농이에요. 그런데도 그게 날라와서 다 붙어요. 그러면 왕겨인데 어떻게 그 섬유질이라 다 통과됩니다. 그러면은 미강 껍질에는 왜 묻어 있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런 그 비닐봉투처럼 너무 질겨요. 그러니까 그건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미 좋은데 현미 먹어 그러면 농약은 어떡할 건데 이게 꼭 따라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미강 껍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다 묻어 있어서. 네.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농약의 문제. 농약에 뭐가 있습니까? 농약 자체도 있지만 비소라는 거. 옛날 사약을 쓰던 비상 아닙니까? 이런 중금속들이 묻어 있어요. 이런 건 몸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요. 비소가 이렇게 축적이 됩니다. 사약. 그게 간을 죽이고 폐를 죽이고 우리 몸을 심장을 공격하고 뇌를 공격하고 눈을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중금속들이요. 눈도 어두워지고 뇌도 어두워지고. 그러니까는 현미 먹으면 안 된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미강 껍질들 저 질긴 것들이 우리의 먹으면 위벽이나 장벽에 막 박혀가지고 날카로운 것들이 박혀서 안 빠져나옵니다. 평생 안 빠져나오는 건 아닌데 보통 아무리 그래서 200번을 씹어라 100번 씹어라 그러는 게 곱게 씹으면은 한 일주일 동안은 박혀 있고요. 대충 씹으면 보름 동안 박혀서 안 나와서 얘네들이 염증을 만듭니다. 위염이고 장염이 여러 가지 염증을 만들어서 세상에 없는 병을 또 만드는 게 뭐예요? 바로
미강 껍질입니다. 이 5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의 현미의 문제점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요. 시장에서 파는 문제점은 5분도니까 영양가도 50%가 날라갔고요. 네. 질기고 맛도 없지만은 또 뭐냐, 수처럼 탄화가 되었다. 네. 예, 이거는 또 하나의 독수의 문제입니다. 예,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원 쌀은 어떻게 몇 분도가 된 겁니까? 아, 우리 가원쌀 그럼 좀 예. 소개 한번 해드릴까요? 예. 이런 문제를 한 방에 싹 해결했다고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는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질긴 미강 껍질만 살짝 벗겨내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온 인류가 왜 정말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난 지 10만 년 전이라는데 예.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온 인류가 왜 그거 70억 인구가 해결을 못하고 여태까지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지금 진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결한 것이 맞냐.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역사상 최초고요. 새로운 아주 정말 온 세계가 충격받을 만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즉, 요 미강 껍질만 아주 살짝 벗긴 최초의 케이스인데요. 아,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됐느냐? 지금 온 인류가 지금 아프리카 대륙, 남미 대륙 구간에 이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요, 도정 시설들이 다 있어요. 국가 단위로도 있어요. 가난한 나라도 예. 어떤 것을 쓰고 있느냐면은 도정기 칼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도정기 이거는 일본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도정기 칼날로다가 팍 돌아가면서 거기에 이제 원미 즉 영분도 생현미가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는 그 고정망이라고 거름통이 있어요. 거름망 그 안에서 이게 돌아가면서 팍팍팍팍 칩니다. 칼날로 깎는 방법이에요. 칼날로 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일을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여기도 이제 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감을 칼로 깎은 겁니다. 예, 우리 선생님 여기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깎아주셨는데 칼로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감 껍질만 아주 얇은 거 그것만 벗겨집니까? 아니에요. 살도 많이 살이 나가죠. 벗겨집니다. 네. 살이. 그런데 영양분들이 주로 어디 있죠? 식물과 동물성이 달라요. 계란은 영양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식물들은 전부 다 테두리에 몰려 있어요. 사과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비타민 C가 모든 왜냐면 광합성을 이렇게 테두리에서 하니까 고추건 뭐 감자 가지건 다 그렇죠. 예. 네, 가지 다 테두리에 이제 모여 있어요. 그런 이제는 광합성을 해서 이 비타민들을 갖다가 속으로 밀어주는데 이 밀어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두리에 많이 몰려 있어요. 수박도 테두리에 모여 있고 잘라보면 가운데는 하얗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는 모든 영양분들은 이렇게 테두리에 모여 있는데 그거 살이 같이 베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많은 영양분들을 손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감을 갖다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홍시를 제가 이렇게 벗겨보니까 세상에 그 비닐 같은 거만 하늘하늘거리는 게 살짝 벗겨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요것만 이렇게 벗겨지냐. 감을 갖다 홍시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정말 그 정도 그렇게 얇은 것만 살짝 벗기는 방법이 없을까. 네. 예, 사실은 제가 사과를 하다가 그랬어요. 저도 사과를 갖다가 먹을래다가 딱 해다가 에이, 다음에 먹자. 묵은 사과다 보니까 얘가 막 끝이 말려요.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당겼더니 그 비닐로만 벗겨지는 거예요. 아. 감도 감처럼. 예. 예, 뉴턴은 그걸 보고 이제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저는 사과를 이렇게 하면서 말린 거를 살짝 벗기면서 야, 사과도 이렇게 껍질만 이렇게 벗겨주는구나. 이 비닐루가 이 장판 같은 게 거기에 무슨 뭐 영양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영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자체는 펙틴이라는 물질인데 이런 것들도 뭐 영양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럼 무엇 때문에 있느냐?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요 비닐들은 그렇게 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벗겨지는구나. 감도 벗겨지는구나. 이것만 벗기면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사실은 뭐
제가 제 아이디어도 아닙니다만은 그냥 제가 목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데 눈앞에서 이런 롤러들이 막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는 그 벨트가 걸려 있는데 그 벨트를 보니까 그라인더 같은 거예요. 칼 가르는 거 아시죠? 예. 아우 깔 가르는 거예요. 껄끄럽다고 하죠. 그라인더 모르시면 빼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걸 이렇게 감은 벨트들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 원미, 생연미가 들어가니까 그것만 살짝 벗겨지는 거예요. 놀랍게. 야,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늘의 지혜다. 그래가지고선 처음에는 우리가 천미쌀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알려준 쌀, 예. 하늘이 내려준 쌀. 또 원래 그대로 먹자라는 뜻도 있고요. 하늘이 내려준 그대로. 그런데 이제 천미쌀이라고 누가 이제 또 등록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가원쌀이라고 예. 회사 이름은 윤가원이니까 윤가원 쌀 그러다가 예. 이름이 길어서 그냥 가원쌀. 예. 아름다울 가짜 동산 원자입니다.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처럼 최초 인류 최초의 쌀 예. 그대로 먹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껍질만 그 질긴 껍질만 깎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질기지가 않으니까 식감이 부드러워졌어요. 찰지고 부드럽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내가 드디어 찰지고 부드러운 쌀 만들었어. 그래서 막 전화했더니 야 이 사기꾼아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생전 처음 들어봤으니까 역사상 태어나서 어르신들도 처음 들어본데 그런 쌀이 어디 있느냐. 예. 지금 당장 이 편의점 가서 그 저 햇반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즉석밥이라고 하는 것들 뭐 이런 여기 뭐 있잖아요. 오뚜기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 1,000원짜리 하나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현미밥 그거 질겨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느 누구도 해결을 못했는데 예. 우리 거는 정말 이게 밥이 안 떨어질 정도로 끈적끈적 그렇게 늘어날 정도로 찰지고 부드럽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식감이 맛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5가지. 우리 거는 굉장히 달고 고소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아주 달고 고소해요. 청량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밥이 시원해요. 뜨거운데도 시원하다 그러면서 밥들을 드세요. 뜨거운데도 밥이 시원한 밥 들어보셨어요? 저희 가원쌀이 그런 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렉틴제라는. 그런데 이걸 까버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는 소화제 쌀이 된 거예요. 소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아신이라는 게 천연 소화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화불량 쌀이 변해서 소화제 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페탈 설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드셔보세요. 드시는 순간부터 평생 이제 페탈 설사는 이제는 우리는 소화제 먹기는 이제 글렀다. 평생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우리 어떡하냐. 소화제 먹기는 글렀다. 네,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농약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잖아요. 까버렸잖아요. 그럼 유기농보다 좋냐? 저는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유기농 쌀보다 낫다. 왜? 유기농 쌀도요. 미세하지만 묻어 있어요. 이거 농약 검출된 거는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저기서 막 날라오니까 유기농보다도 낫다. 네, 아예 까버려서 농약의 문제를 완전히 없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는 염증 일으키잖아요. 이게 껍질들이 막 위 장벽에 그 부드러운 장벽에 박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까버렸기 때문에 아예 이제는 그런 문제도 염증의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위장병 걸리고 뭐 위장 장애 일으키고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4년째 먹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자꾸 젊어져서 문제죠 이제.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생현미의 비닐 같은 것을 빼빠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가공 빼빠를 통해서 이제 벗겨냈다. 그러면은 그 비닐이라고 하는 그 비닐 같은 거 미각. 그거 미각이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다 벗겨져 나가버린 겁니까? 아니면 또 묻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스크래치가 나 있는 겁니까? 거의 다 벗기는데요. 이게 벗겨져서. 이제는 쌀이 약간 좀 동글 그러니까 이제 알랑미라든지 이런 인디카 계열이라고 그래. 긴 것은 이제 저희가 적용을 못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자포니카 즉 저펜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일본 계열이니 자포니카 계열은 동글동글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이 자포니카 계열에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래도 약간 좀 삐죽한 것들은 양쪽에는 조금씩 예. 좀 남아 있긴 합니다. 아, 하지만 네. 거의 8, 90%는 다 벗겨져 나갔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그러면서 이제 영양은 그대로 보존이 돼 있다. 네, 네, 이런 그렇게 말씀이신 되는 거죠. 거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